이번 9월 평가원 오답률 1등문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이고요. 이제 유서라는 건데 그냥 일단락 주제는 빅데이터 분류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류체계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졸자 비율이 80%가 넘을 거예요.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이 성인 중에. 근데 문제는 대학이라는 건요. 학문을 하는 곳이거든. 그럼 학문을 한다는 건 결국 논문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논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고 어떤 형식을 다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뭐 내용이 완전히 다양하니까 그렇다 쳐도 논문은 말 그대로 형식이 있어야 되거든. 자, 논문의 형식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행 연구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은 뭐냐? 발명품인 거야. 기존에 없던 연구를 하시거나 기존에 어떤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게 없어도 그 자체로 논문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 정보를 다 모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행 연구만 모아놔도 논문의 절반은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좋은 논문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선행 연구의 결과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셔야 되고 가설을 검증하셔야 되고 그 검증의 결과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논리적인 근거들이 붙으셔야 돼. 그걸 줄여서 논거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논거를 대부분은 내가 직접 실험을 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겠으나 즉 논리적 근거의 첫 번째야. 근데 대부분은 선행 연구를 가지고 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참고 문헌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누가 좋은 주장을 했거나 누가 좋은 문제풀이 방법을 썼잖아. 레퍼런스를 밝히셔야 된다니까. 그건 연구윤리고 남의 걸 갖다 쓰는 거는 그건 도둑질이에요. 절도행위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심스럽지만 어떤 특정 선생님 이름 언급할 때가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지금 메가스터디 일타가 강민철 선생님이야. 근데 이 쌤은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어릴 거야. 최소한 뭐 5살 이상 어리실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존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되게 존경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 수업을 하실 때 그 시절에 어떤 강사도 못 잡고 있었던 감각들을 잡았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걸 인정받으셨으니까 지금 메가스터디를 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인정할 거 인정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야. 왜? 저는 서울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거 베껴가지고 빨리 구독자 1000명을 찍어라.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정이 빠그라지니까 결과도 빠그라지는 거고 또는 과정이 빠그라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욕심일 수 있겠으나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건데 결과만 좋은 건 없어요. 그건 운이야. 일단 과정을 다 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좁혀볼게. 우리 동양 전통에서 그러면 근대 학문이라고 할 게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유서라는 거였다. 유서는 뭐였다? 빅데이터 분류책이었다. 뭐라고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1단락, 2단락을 묶어가지고 표 처리가 이렇게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세심하게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요즘 수능에서 되게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이거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중국 고려 조선 후기 실학 전부 다 유서는 일종의 정보 분류 체계로 작동을 한 공통점은 있으나 목적이 달라요. 중국은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다시 한번 총 분류를 함으로써 야, 우리 이런 거 대단한 것을 하는 왕조야라는 새 왕조의 위협을 표현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고려의 정보는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지문이 안 나와 있어서. 형식 뭐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이야. 기존의 지식 사실을 주로 다룬다. 정보 내용 중심으로 다룬다. 고려도 그랬다.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부터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 범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이런 식으로 유서의 형태로 분류체계를 썼다 보니까 익명이기도 하고 작자 미상이기도 하고 개인적 실용적 목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분류체계, 즉 독자성을 갖추기 시작한 게 조선 초기라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항상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서의 형식을 썼던 거야. 왜?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재분류, 재구성을 해서 현실 개혁의 목적으로 또는 지식 제공 플러스 지식의 확장 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후기 실학에서 유서를 활용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내용도 바뀌어가냐? 기존의 사실만 다뤘었던 유서의 체계에서, 유서의 내용에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형식으로 가고 그걸 안설이라고 하더라.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의의를 보잖아. 주작은 추상적인 얘기만 해. 뭐 이가 어떻고 도가 어떻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상선약수래. 모든 돈은 물과 같대. 뭔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해라? 야, 도둑질 하지 마. 너희가 노력한 만큼 받을 생각을 해. 또 야, 선비들아 공부를 한다고 뭐 달라지니? 가서 돈 좀 벌어. 그 누구였지? 그 소설 있잖아요. 고전소설. 누구 있잖아. 그 아저씨. 돈 많이 버냐. 있잖아.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고1 교과서에 나오는데. 누구죠? 허생. 허생 아저씨 같은 분들을 얘기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문학작품을 엮는다면 뭐가 엮일 수가 있다고? 허생이 엮일 수가 있다. 허생이. 엮일 거야. 이거 5년 나이에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별이 되면 터지거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고2부터 개정교육과정 들어가잖아 또. 입시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해 고2들은 아마 이런 변화가 무조건 있을 텐데 이게 올해 죄송해요. 올해 고2가 아니라 올해 중2. 올해 중2, 중3부터 혹은 고1부터는 이 변화 흐름이 올 거야. 고3부터 올지 모르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왜냐면 갑자기 교육과정 변했다고 확 바뀌어버리면 적응을 못해서 또 말이 나와. 그러니까 미리 바꿔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제 나로 갑니다. 그러면 특히 나에서는 뭐야? 범위를 좁혀줘야 돼. 유서에 대해서 다루는데 뭐라고? 네. 실학자들의
서학 수용을 중심으로라는 내가 부제를 달아봤어. 왜? 당장 이수강부터 지복유설에서 성우사설에서 표제가 서학이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다루고 보니까 이거 모형계입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일구 우주론이 엮여 있는 게 보일 건데, 사실 엮여 있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언제 다시 또 모르면 뒤지게 터지는 지문을 낼지 모르니까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다시 그래서 실학자들이 서학 수용을 할 때 어떻게 유설을 활용을 했을까? 일단 이 사람들의 기본 배경 세팅은 주자학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임금이 여전히 중요하고 부모가 여전히 중요하고, 그런 이기론에 따라서 질서를 망가뜨릴 생각은 없어요. 조선이란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간 거야. 자,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한민국을 비판한다 그래서 야 저기 북한 놈들하고 손잡고 우리 뭐 적화통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위대하고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 걔네는 그 뭐 그냥 왕조고 이제 4대 왕조 되겠더라. 그 꼬맹이 10살 먹은 꼬맹이 나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물려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그런 국가가 참 드물어요. 어쨌든 봐. 그럼 북한 얘기는 이미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럼 무슨 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이 뭐냐?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 시절에 조선이 나갈 방향은 뭐냐? 이 역적놈의 새끼들이 아니야. 조선의 왕조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이냐. 그래서 뭐야? 이수강이라는 사람은 지복유설에서 기존의 조선의 정보를 집대성하는 유설을 썼고, 플러스 뭐 했다? 중국에서 전래된 서학이 요즘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덧붙여봅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게 성우사설와서는 계속 강조됐어. 아예 표제로 박혀있는 게 서학의 파트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의 재구성 분류체계를 통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했었고, 이규경은 성우사설의 형식과 내용을 승계했지만 얘의 한계는 뭐였냐? 만물 중국 기원설을 여전히 주장하더라야. 이거 우주론 주제였잖아. 기억나니? 얘네들이 처음엔 서학을 받아들이다 되게 좋네? 잠깐만. 이러다가는 중국이 서양보다 모자라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중화 사상이 안 맞잖아. 잠깐만. 우리 옛날 사람들 중에 전 세계 땅이 너무 넓어서 무한하다는 얘기를 너희는 지구 구체설로 해석을 했구나. 그래. 모든 지식은 중국에서 가서 온 거야. 즉 너희가 서양에서 백날 발달했다고 해봐야 중국에서 갔다가 다시 온 것뿐이니까 우리 중화가 띵호야 대장이야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규영도 조선 사람이지만 소중화 사상을 갖고 있으니, 주작의 사상을 갖고 있으니 이 사람들도 소중화 사상에 따라서 김치도 사실은 중국 거였어. 한복도 중국 거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있으면 훨씬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명확해져요. 근데 배경을 모르면 뭐 왔다 갔다 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다 내용 일치하다가 헷갈다가 하면 뒤지는 거고. 자, 지문 가치가 뚫을 거고요. 1달락. 중국에서 비롯된, 자, 아까 유래야, 유래. 유서는 글의 주제죠.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해. 즉 뭐야? 빅 데이터의 분류 체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할 뿐 상호 비교 편찬자 해석을 가지는 않았다라는 게 내용적 특징이죠. 상호 비교 없고요. 해석도 없어요.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막론하는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 두 가지 분류가 있었고, 그러니까 논문도 이런 거잖아. 일반적인 논문이 있고 특정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뭐야 그러면? 내용이 일반적이냐 전문이냐. 형식은,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왕조 초기 학자를 동원해 국제적으로 대규모의 유서를 편찬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죠. 유서를 편찬하게 되면 야 우리 이런 거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집성 플러스 왕조 위험이야. 여러분 봐봐. 이게 2, 3 수능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분서계경 기억나죠? 분서계경 지원. 그러니까 진나라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 들어섰을 때 학자들이 통치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진나라가 어떤 모자란 짓을 해서 망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우리 한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지를 내부적으로 지배층이 납득을 하고 하나의 사상체계를 확립한 다음에 대중을 설득해 가야 되는 거잖아. 고려와 조선의 관계도 그랬던 거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고려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통해서 고려의 한계를 얘기하고 조선의 대안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주장한 형태로 갔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이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고려를 뭐 좋다 나쁘다 하는 뭐 학자들도 많은데 그건 저는 역사 전공 아니니까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하니까 몰라. 다만 수능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는 설명드리는 거니까. 계속 고려 때 중국 봐. 그러면 이제 지금 배경에 제가 세모를 칠 건데요. 중국 배경이 있었고 고려 배경이 있었고 갑자기 조선으로 훅 넘어가. 그러니까 고려는 내가 더 따라오세요. 왜 빵꾸를 다 뚫어놨는지는 알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비교 대조 하다 보면은 아마도 고려는 이렇겠구나라고 추론하거나 빵꾸를 집어넣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빵꾸를 뽕뽕 뚫어놓은 이유는 의도가 다 있는 거고, 실전에서 빵꾸를 뚫고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빵꾸를 내용 세부적으로 봐서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건 찾아보시고. 자, 계속 봐요. 그래서 중국 편찬 방식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유를 편찬했는데 조선의 유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었다. 즉 제작의 주체가 누구였냐?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었다. 또 목적이 달랐죠. 또 왜? 개인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이달락에 막 나열되는 듯한 정보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 더 따라오세요. 이걸 분류 체계에 넣어버리면 깔끔하게 딱 정보가 처리가 되잖아. 생각을 해봐. 너희도 생각을 너희가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대장이야. 어디 그 사장님이라고 해보자. 너희 직원이
저렇게 써가지고 오면은 어우 우리 이노 일 잘했어요 하겠어요. 이렇게 정보를 처리해서 오면은 보기도 좋고 일 잘했어요 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야. 너희가 그리고 봐봐. 교과서는 줄 그리니까 일단 보기가 싫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니?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라니까. 너희는 왜 쇼츠를 보니?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계속 봐. 3단락.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실학에서는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로 싹 묶어버린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4개 분류를 하고 있잖아. 중국, 고려, 조선 초기, 조선 후기까지.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실학자들이었고요. 첫 번째, 목적이 현실기억이라는 거야. 두 번째 목적은 뭐야? 지식 제공 확산이었다는 거야. 또 뭐야? 단순 정리를 넘어서는 뭐야? 플러스죠? 재분류, 범주화, 평가까지도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봐. 주자학에서는 내가 주장한 게 왜 맞는지를 안 따져. 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니까. 중세 때까지는 그런 학문을 했던 거야.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레퍼런스, 즉 논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논리적인 글의 형태가 돼. 논리적인 데이터가 돼야 돼. 저 따라오세요. 그럼 논리적인 데이터라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대적인 학문 체계를 유서에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논문이라는 학문 체계를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자. 이게 빨간색으로 강조할게. 뭐라고? 이게 바로 논문의 형식이야. 계속 봅시다. 그게 바로 뭐다? 안설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안설은 제가 여기서 조금 분류를 잘못했네. 의견이라기보다는 뭐야? 안설은 논문 체계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일종의 의견인데 안설이라면 뭐다? 논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논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또 다시 한번 지문 내용이 재구성 재처리 되는 거지. 이 느낌으로 표처리나 학습 방향을 잡아가시라고. 자, 다시 이쪽으로 옵시다. 주작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그러니까 봐봐.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본은 주작이야. 하지만 주작 플러스 뭐 했어? 새로운 지식을 수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용성도 생각을 했고 동시에 어떻게 됐어? 객관적인 탐구라든지 즉 근대적 학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대 학문.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자, 4단락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작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는 봐. 한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플러스래요. 됐죠?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끝났어. 주제 정리는 저기다 정리되어 있고. 계속해서 아예 1단락 보겠습니다. 예시의 선교사들이 중개소전 서양의 학문. 자, 봐봐. 내가 얘기했지. 우리 19 6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서양 의학의 전례 지문이 19 우주론 역대급으로 지금도 검색해보면 그 출제 오류다 내면 어떡하냐 아주 찡찡거리는 소리들 투성인데 그 배경을 여기서 다시 한번 떡밥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왜 서양 의학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인 게 늦었냐. 목적이 간단했죠. 왜? 종교 전파의 목적이었으니까 이미 유교가 있는 입장에서는 머리 긁적긁적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종교적 목적으로 1차적으로는 서학이 들어온 거야. 그럼 봐. 자, 종교의 목적에 의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서학. 조선 후기에 영향을 줬죠. 지적 자원이라는 것과 동의어는요.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예요. 한국말로 하면 참고 문헌이야. 또는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어. 조선후기 실학자건데 이수강, 이규영 등이 편찬한 백과사전의 유서는 주작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할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면서 즉 유서와 근본은 주자학인데 서학의 수용을 어떻게 했는지 즉 서학의 지식 수용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고3 수준에서 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17세기 이수강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 주작뿐 아니라는 거는 주작 낫이 아니라 플러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데? 주작에 기초했다. 주작 플러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중화사상과 이론을 놓지 못했던 사람들이야. 아니, 맞잖아. 내가 조선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가 될 거냐. 갑자기 말라신을 영접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라를 알아야 알라를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작을 배우고 컸기 때문에 주작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야. 계속 봐. 그는 지목유설이라는 걸 쓰셨는데 지목유설이 뭔데요? 아이고 주황색이다. 조선지식 플러스 견해 플러스 서학이야. 그래서 뭐라고? 다시 조선 플러스 중국전래 서학이에요.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가 있어? 사실 조선의 기존의 지식 정보도 있겠으나 뭐도 플러스했다? 자신의 주장도 플러스했다. 이렇게 표를 하나하나 완결해가는 느낌으로 보시라고 계속해서. 이에 대해 심성수양의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자 주작 아닌 것이 섞여서 너희는 근본주의가 아니야. 너희는 유교 근본주의가 아니야. 너희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셨지만 뭐라고? 재반박하는 거거나 의의죠. 의의는 뭐야? 얘 덕분에 국제표준에서 멀어지지 않았다야.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다야. 됐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때 세국 정책을 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니까 망한 거지. 일본 어떻게 했는데 당장 누구였지? 뭐 네덜란드 애들이 막 동인도 해가지고 타이완에서 막 플랜테이션 해가지고 팔아먹다가 표류돼가지고 일본으로 딱 들어왔더니 조선 어떻게 했냐? 잡아놓고 제주도에 살게 했잖아.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가면은 그 뭐 하멜 표류기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배 아직도 만들어놨어. 근데 일본 애들 어떻게 했어? 어머나? 총이란 게 있네? 야 이거 좀 팔아.
그래서 조선 작살내놨잖아요. 그런 거야 지금.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사실은 일본식 한자어예요. 수열 이런 것도 일본식 한자고요. 함수도 일본식 한자어예요.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학문이 일본식 한자어예요. 왜겠어? 서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일본 애들이야. 그걸 란학이라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을 그대로 자기식으로 번역, 자기 한자식으로 번역을 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근대화 과정에 또는 일제시대에 뿌리 깊게 박혔는데 그거를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자 했는데 못 바꿨어요. 한계가 너무 커. 그러니까 100년, 200년 뒤엔 바뀌겠지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뭐니? 일본은 나쁜 놈이오니? 야, 일본은 나쁜 놈이오를 우리는 1876년 강화도 조약할 때부터 했어. 아니, 임진왜란부터 했다. 결국엔 나라 없어졌어. 여러분, 그런 여론조는 한계예요. 힘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 지문도 그게 목적인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국제표준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 알겠니? 독자 노선 가다가 북한 된다니까. 북한은 맨날 자주 독자 노선 얘기해. 아직도 걔네는 굉장히 쉽지 않게 살잖아요. 자,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깨달으셨을 거고. 자, 3단락 18세기 이익으로 갑니다, 이제. 성호사설. 아예 표제어로 뭐야? 강조됐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만큼 아예 논문 제도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서학을 근거로 논문을 썼다는 얘기죠. 특히 뭐라고? 상호 참조라는 방식. 이게 레퍼런스를 썼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뭐라고? 자주적으로 재구성했다는 거야. 지금에 보면 이런 거야. 우리의 지각 활동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야? 심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신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다 개소리고 뇌지. 하지만 나름대로 야 심장일 수도 있지 않냐? 왜? 우리가 갑자기 뭐 설레는 일 생기면 가슴이 콩닥거리잖아. 야 아니야 온몸에 도는 것 같다. 왜? 우리가 열받는 일 생기면 갑자기 열이 끓어오르잖아. 그러면 나름대로 그 시절에 과학을 한 거고 그 시절에 학문을 한 거란 말이야. 그게 아예 몰같이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참이라고 믿는 진리도 100년 뒤에는 모자란 애들의 얘기가 돼.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해서 개소리를 했었잖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절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의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봐. 또학 뭐라고? 수학도 재수용했대. 재구성했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는 그래. 지금 난제도 되게 많잖아. 그러면 동양의 학문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면 리먼 가설 같은 제타함수 난제를 풀 수도 있는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없지 않거든. 계속 간다. 19세기. 이규영 아저씨로 갔어. 니은으로 갔어. 영어보다 발음하기 어렵네. 오주연 문장 전상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했는데 어떻게? 일단은 성호사설을 수용했어. 이익과 마찬가지야. 공통점이야. 천문학 구조론 가져왔어. 그래서 왜 했을까? 절충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만물 중국 근원설 여기 또 나왔어요. 김치도 우리 거, 한국도 우리 거, 그냥 모든 건 다 우리 거. 너희 서구 열강에 대단한 것도 다 우리 거. 이런 중화사상, 소중화사상을 했다는 거죠. 옆에다 써. 중화사상. 소중화사상. 아예 대놓고 박잖아. 기존의 중화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일구 해설하면서. 일구 수능 20년, 21년에 내가 해설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거 중화사상이라고 맨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예 23학년도 수능에 중화사상이라고 때려 박아버리잖아. 아시겠어? 따라오셔야 돼. 따라오셔야 돼. 됐죠? 자, 그런데 저는 거기서 비판적으로 봤으나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본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서양에서 신을 뭐라고 하지? God 또는 지저스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가지고 지저스라 그러면 씨발 뭔 소리를 하는 것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하느님. 아 하늘. 아 너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늘이었어.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양 전통에서는 하늘이 뭐야? 천. 하늘이었어. 그러니까 하느님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다가 하나님이라 그런 다음에 그런데 그걸 갑자기 지저스 그러고 있으면 지저스가 뭔 소리인데 지저스 저러는 거야. 쟤네들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조선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들은 그런 초월적 존재를 하늘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러면 하늘에 님을 붙여서 하느님이라고 용어를 정리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얘기야. 즉 서학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들어버리면 그냥 물음표만 바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체의 연결을 지으면 수용하기가 좀 더 편했다는 거죠. 즉 중화사상을 여기서는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왜? 그래야 수용이 가능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주면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중3 수업을 하는데 중3 애들한테 화법 작문은 그러면 중3 애들은 이래. 아 진짜 그래. 화법은 말하기야 얘들아. 작문은 쓰기란다 얘들아. 이거 한 50번 정도 얘기해주면 그때부터 화법 작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중2, 3은 말하기 듣기야. 또는 작문이 아니야. 쓰기야. 걷다 대놓고 야 그건 쓰기가 아니라 작문이야라고 얘기해봐야 중3 잼민이들이 뭐 이해를 하겠냐고. 물론 중3 잼민이들 중에서도 딱 봤을 때 얘가 고3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은 바로 알아먹지만 중3인데 얘는 초등학생인가 싶은 잼민이들도 많잖아. 그런 잼민이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중화사상으로 보건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항상 얘기한다. 이건 뭐라고? 주제와 그 주제를 전개하는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라고. 전개 방식은 바꿔 얘기하면 논리 구조야. 정보의 논리 구조를 묻는 것이다. 자 1번 선지. 가는 유서의 유형분류. 역사적 배경 얘기했던 거 아닌가?
또는 국가적 배경 얘기하는 건가? 유형 분류?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니? 통시적 분류라고 하죠. 통시가 뭐야? 역사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국, 고려, 조선, 후기 역사적이지. 2번 선지 개념과 유용성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과 유용성이라는 게는 주제가 요만큼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과 유용성은 한 이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주제랑 뭐가 떨어진다? 통일성 또는 포괄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 나중에 이거는 설명할게. 3번 선지 유서의 기원 맞는데 주제는 맞는데 다양하지 않죠. 중국에서 왔다 그랬잖아. 4번 유서의 특성과 의 맞죠. 표처리에서 특성을 얘기해줬고 마지막 4단락에서 의를 얘기했으니까 1, 2, 3단락에서 특성, 의. 4번이 가장 주제 정답 확률이 높겠는데 그럼 뒤쪽만 저는 좁히고 볼 거야.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 그쵸? 특정 학문이 여기서 뭔데? 서학이죠. 아하, 정답 4번 끝. 됐습니까?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용일치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주제 구조 좁혀놓고 접한다. 요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요. 자,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이유는 뭔데? 그렇죠. 개인들이 썼어. 그러면 내가 수능 치려고 정리를 했어. 그럼 베이노 수능 노트? 이제는 사지. 이제는 사는데 예를 들면 뭐 22년 전에 그냥 전국에서 한번 70등 한번 했고 뭐 대체적으로 모의사 치면 전국 500등 했던 해마다 500명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베이노가 베이노의 수능 노트 써봐야 누가 봅니까? 근데 옛날에 만점자가 처음 나온 적이 있거든. 그 사람 이름이 이승은인가 그랬어. 이승은의 수능 노트 이런 건 뒤지게 많이 팔려요. 공신의 수능 노트 이런 건 뒤지게 많이 팔려요. 그런데 베이노의 수능 노트 누가 사냐고. 한때 살 뻔했어. 출판사 계약도 했었는데 나따이가 무슨 책을 씁니까? 쪽팔립니다 해서 안 썼더니 좀 아쉽긴 합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알게 뭐야. 2번 선지. 조선에서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지. 개인의 쓰는 목적이잖아. 어머나 이게 전부 다 이단락 주제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신원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내용이었다. 주제와 범주 얘기하고 있다. 저 따라오시면은 누가 썼다? 개인들이 썼다. 어이씨 어디 있어? 개인들이 썼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썼다. 보이죠? 분류체계에서 한 번에 다시 넘어가. 3번 선지. 조선에서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 특히 조선은 뭐야? 그렇죠. 개인들이 있었다. 아니 1, 2, 3은 똑같은 선지네. 4번 선지. 그래 이게 일단락의 중국에서의 목적이었잖아. 유서 편찬을 했네. 야 우리 이런 대단한 걸 할 줄 아는 좀 깨어있는 국가야. 정답은 5번이겠죠? 왜? 얘네는요. 형식인데 비교 해석이 없었어. 그래서 다시 발제도 한번 해볼게. 뭐라고요? 그래 비교 해석이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봐. 우리가 표 처리할 때도 여기다가 써줄 내용이 생긴 거죠. 사후적으로. 여기다 뭐라고 써준다? 그래. 형식적으로 뭐가 없었다? 비교나 해석을 붙이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재처리, 재구성하는 요 느낌으로 가시는 거야. 문제 풀면서 또. 알겠어? 이게 실력이라는 거다, 얘들아. 이게 국어 실력이라는 거. 이게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거고. 아이, 맞잖아. 잡고 계세요. 저한테 오시고. 여러분, 내가 10초만 딱 10초, 1분만 잔소리 할게. 생각을 해봐. 요즘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뭐겠어? 아, 훈민정음 회례문 열심히 알고 있으면 좋아. 국어 국문학과를 갔어. 자, 4학년이 됐어. 뭐 할래? 뭐 할래? 진짜. 기자요? 여러분, 레카 유튜버가 훨씬 사람들이 많이 봐. 뭐 할래? PD요? 일단 학벌이 좋아야 돼. 뭐 할래? 대학원 가? 아버지들이 언제까지 돈을 대겠어? 생각 좀 해봐. 아버지도 노후 하셔야지. 좋아, 대학원 했어. 뭐 할래? 교수? 여러분, 알죠? 벚꽃 지는 순서로 대학이 없어져요. 교수 없어져. 아, 한류 타고 외국 나가서 한국어 교사. 그건 존나 가능할 수 있어. 여러분이 탄자니아 같은 데 가서 이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한국어 학원, 베이너 한글 교실 여러분이 나랑 같이 동업하실 수 있어.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거 맞아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뭐겠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 능력 갖추자는 얘기겠죠. 넘어가자. 잔소리 그만할게. 미안해. 자, 6번. 가에 대한 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을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성어사설이고 니은이기 때문에 비교대조 표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지봉유서는 뭐야? 조선지식 플러스 중국에 전래된 서학 가져왔고 반면에 성어사설은 표제로 실을 만큼 가치를 높였고 특히나 서학을 근거로 비판을 하는 근거로 썼더라. 자, 그럼 봐. 지식의 제공의 기억 편찬 의도는 당연히 1번 선지 오케이. 2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 오케이. 자, 3번 선지 볼게. 잠깐만요.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사역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용과 구조를 정말 엄밀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3번 같은 게 문제 있다는 게 딱 보이거든. 자, 인과 구조를 잡아볼게. 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양의 학문을 활용했다. 서학을 활용했다. 그러면 서학의 활용이 원인이죠. 커우즈. 그 결과로 뭐야? 중국 학문의 진보성이지. 이 얘기였니? 내용일치로 보면 이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봐라. 이 인과구조 잡을게. 서학을 활용해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이요. 니은에서. 서학의 진보성이 어디서 왔다야? 중국에서 왔다야. 인과의 순서가 뒤집혔지. 봐. 다시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
서학이 저렇게 진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야잖아. 중국 학문의 진보성이 아니라 서양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도 아니야. 서양 학문의 진보성을 중국 원류로 설명했다잖아. 이해됐니? 그렇게 내용일지로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다 보이니까 하고 넘어갔다고 답이 없네? 그럼 꼭 4, 5번 중에 골라요. 희한해. 왜 답이 없으면 4, 5번 중에 고르니? 풀이 방법이 틀렸겠지. 그러니까 애당초 이렇게 푸시라고요. 중국 원류설로 서양의 진보성을, 서학의 진보성을 설명하고 있지. 중국의 진보성이 아니라. 3번 끝. 이해됐니?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즘 수능 느낌이고, 요즘 비문학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요걸 잘 잡아야 돼.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구조를 뒤지게 빡세게 잡아주면 한 단어 틀렸다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중국 학문의 진보성이 아니라 뭐라고? 뭐야, 씨. 서학의 진보성이죠. 서학의 진보성을 설명하고자 중국 원류설을 주장했죠. 이렇게 바뀌어 쓰이는 부분들은 주제 구조를 뒤지게 빡세게 잡았을 때 나오더라. 알겠냐? 최소한 복습을 2번 하셔야 돼. 안 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안 보고 쓰잖아. 똑같다. 너희도 답을 띡띡 찍는 게 아니라 이런 풀이 과정을 안 보고 필기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 다시 한번 아주 크리티컬한 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수학에서 풀이 과정 안 보고 쓰듯이 국어에서 저의 필기 과정을 안 보고 쓰실 수 있을 때까지 그 지문만 접해봐. 그러면 확 바뀔 거야. 자, 여러분이 뭔가 기존에 자기가 풀었던 방법하고 뭔가 느낌이 다르니까 자꾸 내용이 차거든. 하면 할수록 느끼실 거예요. 이게 해법이라고.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간 다음에 해. 알겠죠? 오늘 새로운 친구? 그래서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질문하시면 돼. 좀 뭔가 이상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는 거 같지? 다 봐, 얘들아, 내가. 자, 나로 올게.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 자, 그럼 봐. 내가 얘기했지. 이건 뭐야? 그래. 주자학파들의 비판이야.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뭐라고? 재반박해야지. 그래야 논문이 되는 거니까. 자, 얘들아. 그럼 봐. 재반박이라는 거는 비판과 동의어고 이 비판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첫 번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술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대 서술을 해야지 상대방이 얘기도 하지 않은 거를 말하면 안 돼. 그럼 봐.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 이거 누구의 생기야? 주자학파가 하는 얘기잖아. 주자학은 의리가 중요하잖아. 이익 중요하지 않잖아. 세속적 가치 중요하지 않잖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누구 입장이야? 주자학 입장이잖아. 아니 그럼 주자학 입장을 옹호하는 거잖아. 여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 반대 소술이 아니라 옹호를 해버렸잖아. 됐죠? 그리고 주자학자들은 또 뭘 주장해? 심성수양을 또 주장하거든. 그 다음에 1이다? 그러니까 앞쪽은 주자학자 옹호, 뒤쪽은 주자학자 비판하고 있으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개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용을 섞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답을 어떻게 설계했다? 그냥 내용 섞은 거야. 또는 뭐야? 반대 소술이 아니라 옹호해버렸어.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뭐 했냐? 아주 대차게 반대 소술 박았죠. 널리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알면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상대방이 주장한 범주 안에 들어있는 주자학을 비판했으니까 정답 2번 끝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답 찾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이, 4번이, 5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주자학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이것도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는 주자학 입장이죠. 유학 경전에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로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학문을 해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자학 옹호잖아. 우리 학문이 뭐 얘기하겠어. 주자학이지. 성리학이 그 시절에. 알겠니?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서학이 그럼 우리 학문일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학문은 왜 주자학이 되는 거야? 뭐 여기서 지금 대립하는 건 뭐야? 서학을 배울래? 주자학을 배울래잖아. 우리 학문은 당연히 주자학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서유구라는 아저씨가 나왔고 비교대줘요. 그러니까 내용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거. 초등학교 잼민이 동생들도 손붙 들고 가면 다 아는 거고. 우린 뭐 하는 거야? 아, 그래서는 이걸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요소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가에서 목적의식 중요하자 그랬잖아. 나 이번에 삼수 탈출하고 서울대 갈 거예요. 아니 나오잖아. 과거 시험 치려고 준비했다고. 그런 것처럼 개인적 차원인지 국가 차원인지. 그래서 향촌 실생활. 실생활로도 가네. 오케이. 주자학도 플러스가 됐네. 또 실용적 의미도 있네. 서약의 중국 원류술도 있고. 비교도 했고. 야, 색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뭐 목차 같은 거 달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왜 옛날 문헌들이 어렵냐면, 너 옛날 문헌 보면요.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띄어쓰기 하나도 없어. 주제도 없어. 그러니까 주제가 갑자기 중간 튀어나와.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재에 목차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쉬운 지문을 볼 거면, 선생님께서 얘기한, 예를 들면,
파트 4부터 보면 되니까 214페이지부터 공부를 해야지. 목차를 보면 그런 게 나와. 또 선생님이 지금 칸트랑 신체 역사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교재 어디에 있지? 여기 있네. 신체오랑 칸트. 48, 50 풀면 되겠구나. 이해됐니? 내년에는 여기다 QR코드도 박아줄 거야. 그럼 해설 강의 바로 QR코드 찍어서 볼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이해됐어?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색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정보 처리에서 저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워딩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해주는 것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되셨죠? 하나 더 얘기할게,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가 넘어가는 것들을 하이퍼링크라고 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수능 지문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작은 별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자세히 이렇게 써주는 거 있잖아. 이걸 주석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정보 처리 도구에 있어서는. 자, 넘어갈게 이제. 1번 선지부터 볼게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이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 문제 개선의 목적의식 봐. 유서를 쓴 목적이 뭐였냐고. 유서에서 다룬 내용이 뭐였냐고. 그래, 현실 개혁 목적의식. 그치? 2번 선지. 증거 제시를 하여 이론적 발표나 의견을 제시한다.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라고? 이게 논문의 형식이라고. 그게 바로 유서라고. 그러면 고증 의견을 바탕으로 증거 제시한다. 오케이. 3번 선지. 당대 지식 망라 플러스 서양 관련 지식 지복 유서. 오케이. 특정 주제 전문 유서. 오케이. 서양 기존의 학설 정당 내지 배제에 관심을 뒀던 성호 사설에 비해 향촌사의 구성원의 중심 실용적 지식. 오케이.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것들과 달리라고요. 둘 다인데요. 끝. 얘네 죄다 공통점이 뭔데? 중화사상이잖아. 이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봐. 이게 뭐라 그랬어 지금? 서학의 전류 원류선. 중화사상이잖아. 만물 중국 기원설이잖아 이게. 혹시 죄송해요. 부모님 중에 국적이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죄송해요. 저 불편해진 거 싫거든. 저는 중국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좀 뭐 비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중화사상 얘기했고 봐봐 지문에서도 중화사상 뭐 비판했니? 중화사상 덕분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화사상에 다 견제하고 있었다. 됐죠? 표정 이상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국적이 이제 이렇게 약간 중국 분들이 좀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 우리 민족이죠. 자 그래서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다가 뭐야? 중화사상이고. 요즘 다문화가 많아.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됐죠?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다고. 얘네 둘 다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5번 끝. 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은 중화사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반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친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같이 용미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용하자 미국을.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쿠바예요. 근데 요즘 쿠바를 못 가. 왜? 쿠바 갔다 오면 미국 입국이 제한되거든. 못 가. 가고 싶어도 미국 때문에. 어쩌겠어. 그냥 미국 가면 되지. 여행 같은 데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이 국제 표준이잖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고. 니네 미국하고 뭐 전쟁해서 뭐 살아남을 수 있어? 너 뭐 핵 있어? 뭐 대포동 이런 거 있어? 없어. 뒤져.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고. 그리고 도움 받은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끌려다니면 또 우리나라 경제에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게 또 자꾸 뭐 텍사스 오스틴에 지으래. 근데 반도체를 우리나라에 생산해야 또 우리나라에서 고용 창출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줄을 잘 타야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확실하게 뭐 우리가 동맹을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용하고 얻어낼 것도 얻어내고 항상 그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유연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경직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봐봐. 중화사상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중화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근본을 건드리면 너 역적 새끼 깜빵가. 그러면 이 책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중화사상으로 봤을 때 서학을 이렇게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허들이 훨씬 줄잖아. 예를 들면 봐봐. 이탈리아 애들이 아메리카를 보면 진짜 화가 난대잖아. 너희도 똑같을걸? 너희 라면 끓여놨는데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딱 부어봐. 화나지 않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한국이 좋다고 BTS 때문에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맵대. 그러면 좀 순한맛 라면도 주고 물도 많이 타먹게 해줘야지. 굳이 그거를 우리나라 식대로 야 뒤지게 맵지 맛있으니까 매운 거 먹어. 안 먹는다니까.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게 음식이든 학문이든 우리가 수용 가능한 선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높아져 가야 된다. 그런 주제로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못 건드렸던 건 뭐야? 중화사상이야. 이해됐어요? 그 얘기라고. 그걸 차이점으로 세팅해놨으니까 아웃 정답 5번 끝. 이렇게 쉽게 풀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됐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지문은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풀이 느낌적으로 올해 수능과 굉장히 흡사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봐. 내가 요즘 예전에는 구조로 자꾸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잘 들어. 요즘은 내가 이렇게 한 단어 때문에 틀렸어. 요런 걸 내가 자꾸 막 이런 걸 해줄 거야. 여기 한 단어 때문에 틀렸어. 여기도 마찬가지. 한 단어 때문에 틀렸어. 근데 이게 요즘 특히 6월, 9월 킬러에서 많이 보일 건데 이것 집어내는 연습은 이 복습과 철저한 분석 적용이 있더라. 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 좀 말 좀 줄이고 문제도 많이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 과제입니다. 자, 추석 때 정상 수업 할 거야. 6월, 9월 분석을 해올 건데 정답 선지만 맞은 이유 틀린 이유를 손으로 정확하게 써서 오세요. 알겠냐? 좀 이따가 시험지 나눠줄 거야. 꼭 써서 오세요. 오늘 못 받은 학생은 내일 모의고사 시험 치러 왔을 때 해가지고 와.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패스트트랙 교재는 블로그 영상 다 있으니까 최대한 듣고 영상 없는 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꼭 필요한 거는 요청하세요. 그럼 찍어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쉬운 거나 이미 풀어봤던 건 안 풀어도 돼. 하지만 애매한 거나 안 풀어본 건 무조건 다시 풀어서 이제 우리 10월 초 연휴 때까지는 패스트트랙을 끝내시면 연휴 이후에는 데스밸리로 전 과목 전 영역에 출제 예상되는 지문들 위주로 EBS 엮어